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요즘 이 인공지능 기술이 네. 발달하면서 AI가 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혹은 사람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이 벌써 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네.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법률 인공지능과 실제 변호사들이 이 대결을 펼쳤습니다. 뭐 네. 결과는 보도가 나왔기 예. 때문에 아마 두 분도 알고 계실 네, 거예요. 맞습니다. 재밌는 대결이었는데 제가 결과를 봤더니 인공지능팀이 무려 1, 2, 3위를 다 석권했다 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를 네.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뭐 압승이라고 표현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이렇게 네. 1, 2, 3위를 다 차지를 했는데 이번 대회 모두 12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뭐 1명 또는 뭐 2인 1조로 이루어진 변호사 9팀과 AI 3팀이 참가를 했는데요. 예. 이 AI 팀의 경우는 두 팀은 각각 변호사가 1명씩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뤘고요. 또 1명은 이 일반인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운용을 했습니다. 모두 이 12팀 중에서 이 1, 2, 3등을 모두 이 AI가 차지를 했고요. 예.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놓고 보니까 이 AI가 1, 2, 3등의 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내면서 네. 이 압도적인 승리다 이렇게 오. 평가가 됐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였군요. 네. 그런데 이 법률 해석은 사람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이겼다니까 신기한데 그 어떤 방식으로 이 대회가 진행된 건가요? 우선 이번에 이 참가한 AI가 알파로라는 이름의 이 법률 인공지능입니다. 예.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법률 인공지능이고요. 일반 인공지능에 필요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딥러닝 기술이라던가 예. 뭐 자연어 처리 기술 등을 적용을 하고 여기에다가 법률 추론 기술이라는 거를 더했습니다. 네. 예. 이 관련된 법률이나 자료들을 빠르게 검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법률 자문 결과를 내놓는 거죠. 이번 대회에서는 근로계약서가 이 문제로 주어졌습니다. 예. 이 변호사들한테는 종이로 된 근로계약서를 줬고요. 알파로한테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 USB로 입력한 네. 뒤에 이 위법인 부분이 어디 있는지 골라내도록 한 겁니다. 네, 근로계약서 내용상의 위법인 부분을 찾아라. 그럼 뭐 단순히 내용을 검색해서 답을 찾아내면 되는 그런 방식이었나 봐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호사나 AI나 이 모두 관련 법령이나 판례들을 빠르게 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결과를 내면 되는데요. 이 한 건의 계약서에 대해서 20분 동안 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촉박한 그러네요. 편이었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이 객관식과 주관식이 함께 있어서 뭐 사실 손으로 답을 써야 되는 이 변호사들의 경우는 조금 힘이 들었을 그렇죠. 수도 예. 있는데요. 보통 이 10개 조항이 넘는 계약서를 분석해서 이 자문 결과를 내는 데까지 AI가 걸린 시간은 보통 한 7, 8초, 그러니까 10초가 네.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뭐 내용을 입력하면 거의 결과가 바로 그렇죠. 나왔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요. 뭐 속도뿐만 아니라 뭐 정확성 그런 내용 면에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네, 얘기인 사실은 것 같네요. 이런 내용 부분에 네. 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문은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판례 같은 걸 다 검색을 해서 제대로 네. 분석하는 게 중요한데요. 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건들도 꼼꼼히 따져서 이걸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거의 놓치지 않고 잡아냈다고 합니다. 예. 네. 실제로 변호사들이 굉장히 놀란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던 AI와 함께 팀을 이뤘던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에서는 3년을 지금 설정을 해놨는데요. 3년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2년이 넘어가면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그걸 잡아서요. 2년이 초과 시에는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이걸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인데 최저임금법 관련해서는 가장 제가 보기엔 잘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뭐 법률이다 보니까 예.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계약직의 경우는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간을 계약서에 3년으로 명시를 한 건 잘못됐다라고 AI가 지적을 한 거고요. 또 이 최저임금법의 경우는 계약서에 단순히 연봉으로만 표시를 해도 시급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나눠서 이 네. 최저임금 위법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AI가 실제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또 요새
쟁점이라는 거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AI가 잡아낸 거니까 진짜 사람과 비슷하다,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까지 들 정도예요. 네, 맞습니다. 뭐 현장에 있던 이 변호사들도 생각보다 AI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 네. 이렇게 네. 감탄을 했는데요. 성적만 놓고 봐도 이 AI 세 팀이 변호사들보다 거의 뭐 2배 가까이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제로 전문 변호사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건데 네. 특히 이 AI 팀의 경우는 2명만 변호사와 짝을 이뤘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이 운용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상위권을 차지한 걸 보면 이 AI 자체의 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앞서 그렇군요. 인터뷰도 봤지만 좀 표정에서 드러났는데 네. 좀 아쉽다는 표정이 드러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번 대결은 이 근로계약서라는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AI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 변호사들도 시간 싸움에서는 도저히 AI를 이길 수가 없다 그쵸. 이런 네, 예. 반응이 많았는데요. 보통 이 정도 계약서에 대한 자문을 하려면 관련 자료를 뭐 거의 한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2~3시간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변호사 한 분이 이 20분 동안 판례까지 검색해볼 시간이 도저히 없었다 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간 싸움에서는 사실 AI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좀 변호사 업계에서는 긴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인공지능 알파로가 실제 변호사처럼 사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사실 뭐 근데 변호사를 대체한다고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런 식으로 AI가 자료를 빠르게 검색을 해서 문제점을 좀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들이 이 수시간 동안 자료 검색을 해야 하는 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이걸 참고해서 판단을 한다면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가 있겠죠. 또 일반인의 경우도 이런 AI가 있다면 굳이 변호사를 찾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법률 자문 정도는 이 AI를 활용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뭐 대체 개념보다는 공생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데 당시 뭐 알파고가 이기긴 했지만 뭐 인간을 완전하게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다른 분야에서요. 그런 네.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알파고의 경우는 처음으로 이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기면서 우리한테 좀 충격을 걱정, 줬었습니다. 우려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후에도 뭐 비슷한 대결들이 있었는데 인공지능과 사람의 이 번역 대결 또 스타크래프트 대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네. 예. 번역의 경우는 AI가 속도 면에서는 아주 압도적이었지만 문장 표현에 있어서는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은 이게 인공지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을 했었는데 네. 실제 이 게임을 대회를 해봤더니 예.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 사람이 이긴 결과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은 미리 전략을 짜놓고 네. 이 대응을 하게 되지만 사람은 갑작스러운 변수에 빠르게 순간적으로. 네,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결과적으로는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이번 알파로와의 대결에서도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수준이 높다는 걸 확인은 한 건데요. 아직은 사람의 영역이 분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좀 얼마나 더 이 능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고 더 똑똑해질 테니까 네. 사람도 활용법을 더 똑똑하게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의학이나 법학,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다양한 도전에서 지금 뭐 활약을 예고를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도전을 좀 두려워하기는 보다는 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게 활용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